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사건의 이제 독립과 종속이야. 음.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었을 때,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었을 때, 어, 트럼프가 똥을 쌀 확률은? 선생님 아침밥을 먹었을 때 트럼프가 똥을 쌀 확률, 아침에 똥을 쌀 확률.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지 않았을 때, 내가 아침밥을 먹지 않았을 때 트럼프가 똥을 쌀 확률. 어떻게 했어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었을 때 트럼프가 똥을 쌀 확률, 선생님이 아침밥을 안 먹었을 때 트럼프가 똥을 쌀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대답 좀 해봐. 같을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든 안 먹든 트럼프 똥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치? 그래. 그렇게 선생님의 행위가, 선생님의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하고 관계가 없을 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 그게 사건의 독립이야. 영향을 주지 않아.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게 독립이야.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독립이니까 영향을 끼치면 뭐가 돼? 종속이 되는 거죠. 종속. 영향을 끼치면 종속.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독립인 거야.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방금 되게 쉽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좀 더 간단한 걸로 해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 소수일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사건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온다라는 사건. 둘은 종속일까요? 독립일까요?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둘은 서로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둘은 서로 영향을 끼칠까요? 끼치지 않을까요? 3의 배수가 눈이 나왔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이 높을까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았을 때 소수일 확률이 높을까요? 그게 달라지면 종속인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달라지지 않아야지 영향을 안 주는 거잖아. 만약에 확률이 달라졌어.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직관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건 직관적으로 대답을 했잖아. 선생님의 밥과 트럼프의 똥은. 근데 얘는 지금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검증이 필요해야 된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독립을 이야기하면 내가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을 사건은 A고 제가 똥을 쌀 확률이 지금 B란 말이야. 선생님 아침밥을 먹었을 때 똥을 쌀 확률.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지 않았을 때 똥을 쌀 확률. 똥을 쌀 확률. 똥을 쌀 확률. 그리고 그냥 똥을 쌀 확률. 먹든 안 먹든 그냥 똥을 쌀 확률. 독립이라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사건이 이 확률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안 끼쳐야 되니까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지. 조건이 붙더라도 확률의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독립인 거야. 이게 독립의 느낌이에요. 독립의 느낌. 독립이라는 건 뒤에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P 비바 A도 그냥 P B여야 되고 P 비바 A가 아닌 것도 P B여야 되고 다 같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 그럼 이제 니네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힘이 드니까 이걸 좀 더 단순화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단순화를 시키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PA 교집합 B 이거죠. 확률의 곱셈 정리가 PA 교집합 B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 PA에다가 누구를 곱해? B바 A를 곱하는 거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독립이면,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A가 B에 영향을, B가 A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뭐가 돼? P, B바 A가 뭐가 돼? 그냥 얘가 P, B가 되는 거죠. P, A가 독립이면 P, B바 A는 그냥 P, B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조건부가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야? 아, 두 사건이 독립이면 교집합일 확률은 그냥 PA 곱하기 PB예요.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이게 독립판별법입니다. 독립판별법.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면 같지 않으면 종속인 거야. 이게 독립인 거고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두 사건이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해. 독립 판별식. 이게 뭐야? PA 교집합 B가 그냥 PA 곱하기 PB. 그냥 두 사건을 그냥 곱하면 독립인 거야. 그래서 니네가 독립 사건을 계산을 할 때, 독립인 두 사건을 계산을 할 때, 너가 주사위를 던져. 나도 주사위를 던져. 너도 1 나오고, 나도 1 나올 확률. 너 1 나올 확률 얼마야? 나 1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지. 얘가 1이 나왔든 안 나왔든 내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독립인 거야, 그런 게. 이런 게 독립인 거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우리 둘 다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미 하고 있었어,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니네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고요. 계산할 수도 있었고 그걸 독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게 독립입니다. 독립 판별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소수이면서 3의 배수 누구야? 소수이면서 3의 배수. 소수이면서 3의 배수 뭐 있어? 몇 개야?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6분의 1 맞아요? 그러면 PA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3의 배수 몇 개야? 주사위 던지면 3, 6, 두 개잖아. 왜 쫄아? 제일 쉬운 거 지금 쉬운 예를 하나 하는데 두 가지잖아. 맞아요? 몇이에요? 2분의 두 개잖아. 3분의 1이죠. 6분의 2 맞습니까? 그럼 소수의 눈은 몇 개 있어? 소수 3개. 2분의 1이죠. 곱했을 때 6분의 1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면 이제 우리가 그치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속 독립인 그런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녀석도 이제 더욱더 테크니컬하게 돼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친구들 문제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어 합니다. 킬러 문제에 이런 문제가 가끔 하나씩 나옵니다. 독립과 종속. 근데 결론은 이걸 잘 이 식을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뭐 엄청 어려운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거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엄청 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독립과 종속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독립 판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 판별식. 그래. A와 B가 독립이야.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돼. A와 B가 독립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독립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아침밥을 먹는 거랑
트럼프가 똥을 싸는 게 독립이잖아.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침밥을 안 먹는 거랑 트럼프가 똥을 싸는 거나 독립이겠어, 안 독립이겠어? 그치. 이 녀석들의 여사건으로 만드는 것들도 여전히 다 독립이 되는 겁니다. 또 누구도 이것도 독립이 됩니다. 얘가 독립이면 얘네들이 다 독립인 거야. 선생님이 아침밥 안 먹는 거랑 똥을 안 싸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안 끼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물음을 한단 말이야. A와 B가 독립일 때 A가 아닌 거와 B가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들의 여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독립이다 아니다? 독립이다. 독립이다.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굳이 내가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직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식으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좋아요. 그 다음 이제 확률 하나를 더 배울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주사위 던질 때 영향을 줘, 안 줘? 주사위 던질 때 주사위 3번 던지면 첫 번째 주사위가 두 번째 주사위에, 두 번째 주사위가 세 번째 주사위에 영향을 주냐고 안 주냐고? 안 주잖아요. 그렇게 확률적으로 독립인 행위를,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립시행의 확률. 니네가 딱 봐도 동전을 여러 번 던져, 10번 던져. 독립시행을 한 거예요. 그게 독립시행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사위를 10번 던져. 이런 게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n번 중에서 만약에 n번 독립시행은 확률적으로 독립인 시행을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n번 반복 때 확률이야. 그러면 안 돼. 지우는 게 아니야. 지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써볼게.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 시행했을 때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n번 반복 시행하는 거야. n번. 주사위 던졌을 때, 주사위 10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 10분의 3이라고? 1이 3번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나 돼? 20분의 3이나 된다고? 1이 3번, 10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다고? 그걸 어떻게 구할까? 아니야, 그거 너무 커. 엄청 큰 거야, 그거. 확률 너무 커요. 3번 나올 확률. 이제 그런 확률을 이제 구할 겁니다.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가벼운 걸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동전을 4개 던졌을 때, 4번 던졌을 때, 동전, 한번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동전을 4회 던질 때, 이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 앞면이
시행했을 때,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 그냥 확률이 아니라 R번 일어날 확률.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확률인데 R번 몇 번 일어나느냐.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4번 중에서 2번 앞면이 나와야 돼요. 서로 영향을 안 줘야 돼. 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또 밑으로 쓰면 안 보이려나?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또 다른 거 있어요? 요 4가지가 나오죠. 요 4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나오죠. 요 6가지가 나오죠. 요 6가지의 확률을 다 더해줘야 돼요. 이 6가지의 확률. 그러면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니까 이 녀석의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지. 그게 몇 개 나와? 16분의 1이 6개 나와요.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이게 확률적으로 같아요.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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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그래, 여기가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올 확률이 지금 같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아직 식으로 쓰기가 조금 힘들면 선생님 좀 바꿔볼게. 문제를 바꿔볼게. 주사위를 3에 던질 때 주사위를 3에만 던질게.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3에 던질 때 1이 2회 나오는 1이 2회 나오는 확률이야. 그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1이 2회 나왔다는 얘기는 나오고 안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나올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안 나오고 나올 수 있어요. 3번 던졌을 때 2번이 지금 1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가 영향을 안 줘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얘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얘는 6분의 5 안 나오고 나오고. 다 같죠? 맞습니까? 다 같죠? 자리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 그게 몇 개지요? 3개지요. 이 녀석의 확률은 얘입니다. 얘. 주사위를 3에 던질 때 1이 2회 나올 확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108분의 5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10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10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 그러면 그거 10번 하는 거를 동그라미 3개 치고 X 7개 치는 거를 다 나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지? 상상하기도 싫죠? 그거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법을 배워야지. 여기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n회 시행에서 R번 일어날 확률 어떻게 구해요? 이 3은 뭐야? 3은 어디서 왔어? 아까 그 6은 어디서 왔어? 동전 던졌을 때 6은 어디서 왔어? 4번 중 2번 나와야 되잖아. 4C2에서 왔어. 4C2에서. 얘는 3번 중 2번 나와야 되잖아. 3C2에서 왔어. 그럼 얘는 N번 중 R번 나와야 되잖아.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이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 PR이라고 할게요. PR. N번 중 R번 나올 확률 PR. 또는 PX는 R 이렇게 쓸 수도 있어. PR, N번 중 R번 나올 확률이에요.
이 녀석은 n번 중 r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야 돼.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만큼의 줄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이지. 6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지. 몇 번 일어났다고? 몇 번 일어났다고? 2번 일어났잖아. 지금 여기 1이 2번 나왔잖아. 맞습니까? 1이 2번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서는 일어날 확률이 P라고 이야기를 하면 P의 몇 제곱? R번 일어났으니까 P의 R제곱. P의 R제곱. 그럼 몇 번 안 일어났어? 한 번 안 일어났잖아, 여기. 일어나지 않았죠. 1이 안 나왔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거의 1제곱이죠, 1제곱. 3번 중 2번 일어났으니까 한 번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기는 R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돼요? 1-P. 1-P에 n-R제곱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듣기만 해도 그냥 다 되겠어? 그러면 이제 다른 예로 이제 가볼게. 주사위를 몇 회? 10회 던질 때 1이 3회 나올 확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회 나와야 되니까 이 녀석의 확률은 10번 중에 3번이 나와야 된다고.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야. 6분의 1의 몇 제곱? 6분의 1의 세제곱. 3번 일어나야 되니까. 6분의 5의 몇 제곱? 일어나지 않은 게 7번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는 10번 중 3번 1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치? 기현이한테 선생님이 10번 중 3번 일어날 확률이 뭐야? 했더니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 그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맞습니까? 이제는 대답은 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은 못해도. 계산이 굉장히 어렵겠죠. 6이 몇 번 곱해줘야 돼, 분모에. 10번이나 곱해줘야 돼. 10시 3 곱해야 되고 5를 7번이나 분자에다 곱해야 돼. 맞습니까? 굉장히 작은 수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좋아요.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PA, PB 둘이 곱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개 곱했어요. 0.12 나옵니까? 곱셈 가능하죠? 0.3 곱하기 0.4는 0.12. 그래서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다. 종속은 반대 얘기고. 배반이다. 이 배반이다라고 하는 거는, 배반이라는 거는 뭐예요? 교집합이 그냥 공집합인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일 확률이 0인 거예요. 아예 안 겹치는 확률이야. 그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야. 배반이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해할 수 있는데, 뭐 배반이면 독립이다,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런 거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배반이라는 거는 사건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따지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맞습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따지면 확률은 커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0이에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아예 배반이니까 일어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붙였을 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독립이 아니에요. 종속이면 독립이 아닌 게 맞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사건 A, B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반이다. 아닙니다. 배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 아니죠. 이거 성립한다. 독립이면 이거 PA 바 B는 그냥 PA야. B 바 A는 그냥 PB예요. 뒤에 있는 조건부 확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배반이라는 소리죠. 배반. 둘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합집합이 그냥 A 더하기 PA 더하기 PB니까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배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이 둘이.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배반하고 독립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슷한 어감으로 들리지만 아니다. 그래. 아까 선생님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지나갔던 거죠.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A가 아닌 것도 서로 독립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 봤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독립이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A를 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A 교집합 B하고 A 교집합 B가 아닌 거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A 안에는 B인 경우도 있고 B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둘은 당연히 겹쳐지지 않고요. PA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PA는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 요거 이 두 줄을 삭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PA는 B가 일어나면서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A 교집합 B가 아닌 거. 이 녀석은 교집합을 구할 때 PA에서 나한테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한 거죠. A, B 전체가 이래서 전체 S라고 써도 되고 요 녀석 나한테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B가 아닌데 A일 확률 이 녀석을 구하는 거야. 그 확률을 구하면 A에서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죠.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A에서 교집합을 빼는데 이 교집합이 뭐라 그랬어? 위에서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라고 했죠. 그럼 얘는 공통인수 PA로 묶으면 뭐가 돼요? 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PB가 오죠. B가 일어날 확률을 뺐으니까 얘가 뭐가 돼? 얘가 PB가 아닌 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확률을 곱했을 때 교집합일 확률이 떨어지는 거네. 그렇게 우리가 빈칸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도 제발 스스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독립이래요. 뭐 하자고? 그냥 얘랑 그냥 곱하면 되죠. 교집합의 확률은. 그러니까 얼마예요? 63분의 8. 곱하면 됩니다. 독립이면 PA, PB를 곱하면 된다. 독립인 사건에서의 확률 계산. A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 B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녀석 그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둘이 서로 독립일 때로 이야기를 해야 돼. 독립일 때. 독립일 때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독립이라고 생각해라라는 얘기지. 곱하면 되죠. 모두 합격할 확률은 교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니까 5분의 2가 됩니다.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라 라고 낸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아야겠지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진답니다. 뒷면이 4번 나올 확률. 그러면 뒷면,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5번 던질 때 4번 뒷면이 일어나면 5C4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 5C4는 5. 2의 5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32분의 5가 되겠습니다. 32분의 5. 2의 5제곱분의 5C4. 다 계산해서 우리 PQR
구하면 되겠죠. 더한 거. 문제 정확하게 읽어줍시다. 수직선 위의 원점에서 출발한 P는 주사위를 던져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간대요. 그리고 4의 약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간대. 근데 4번 던졌을 때 다시 원점이 됐어요. 4번 던졌을 때 원점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2칸 갔고 뒤로도 다시 2칸 갔다는 얘기잖아. 2번씩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2번씩 일어난 거야. 4의 약수도 2번 나왔고 4의 약수가 아닌 것도 2번 나왔어.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1, 2 얼마예요? 주사위 던졌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약수가 아닌 것도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4번 중에서 2번은 약수의 눈이 나왔고 4의 약수의 눈이 나왔고 2번은 안 나왔으니까 이 녀석은 4, 2, 2분의 1의 제곱 안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2번씩 나왔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16분의 6, 8분의 3이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짝수 A라고 그랬어. PA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선생님 이렇게 썼어. 니네가 보기 편하도록. 니네도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써머리 해놓으세요. 요약을 해놓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4 이상. 그냥 4 이상이라고 해. 4 이상은 4, 5, 6이잖아. 몇 가지? 세 가지. PB. PB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4 이상도 2분의 1. 1 또는 6. 1 또는 6. 1 또는 6. PC. 이렇게 되면 1 또는 6이면 두 가지잖아. 6개 중에 두 가지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랬을 때 A와 B는 서로 종속입니다. 바로 종속이에요. 선생님 교집합을 구하지도 않아도 종속이라고 알 수가 있어. 왜 종속이라고 알 수가 있냐면 PA하고 PB를 곱하면 얼마 나와? PA하고 PB 곱하면 얼마 나와? 4분의 1이 나왔죠. 주사위를 던지면 6분의가 나와야 돼. 교집합의 확률은 무조건 그러니까 6분의예요. 6분의. 분모가 이미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교집합일 확률하고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6분의 얼마하고 4분의 얼마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얘는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보지 않아도 보면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해야지 사실은.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걸을 건 걸러야 돼. 분모 안 되는 거면 이미 걸르고 시작을 해야 돼. 독립종속 볼 때. PA 교집합 B. 짝수이면서 4 이상 몇 개 나와요? 짝수이면서 4 이상. 짝수이면서 4 이상. 써놓으니까 금방 두 개죠. 6분의 2, 3분의 1이지. 곱했을 때 얘가 나오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종속이고 B와 C는 B와 C 해보자. B 교집합 C. 얘는 해봐야 돼. 6분의 1이니까. B와 C. 4 이상의 1 또는 6은 몇 개 있어요? 하나. 6분의 1이죠. 곱하니까 6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집합이 두 개 곱한 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 말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그래. 얘를 보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PA분의 PB분의 직관적으로 갈 게 아니라 식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를 식을 쓰면 쟤는 PB분의 PA 교집합 B죠. 그리고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죠. 그게 지금 얼마래? 3분의 1이래. 3분의 1.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와? 12분의 1이 오고요. 여기에 12분의 4분의 1이 온다라는 얘기지. 4분의 1. 그러면 얘는 12PA 교집합 B. 얘는 4죠. 4PA 교집합 B.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PA 교집합 B는 16PA 교집합 B니까 넘어가니까 48분의 1 16 나눠준 거야. 16 48분의 1이죠. PA 교집합 B가 48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곱했을 때 48분의 1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거일 때라는 이야기가 뭐야? 아, A, B가 독립일 때라는 이야기죠. A, B가 독립일 때. A, B가 독립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48분의 1 맞죠? 독립이다 맞죠? 배반 사건이다. 배반이랑 연결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배반이 아닙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0.6, 0.8 한 번씩 자유투를 시도했을 때 모두 성공 0.6 곱하기 0.8 0.48이죠. 모두 성공하려면 그냥 곱하면 됩니다. 두 사람을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자유투 성공률이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모두 시도를 하면 사실 영향 줘 안 줘 서로. 자유투 할 때 앞에 사람이 던졌을 때 넣으면 못 넣으면 영향 주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요거는 독립이라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 주사위는 당연히 영향을 안 주잖아. 기분 탓이 아니잖아. 주사위 던지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각각 한 번씩 던질 때 두 학생 모두 3의 배수.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36. 3분의 1, 3분의 1, 9분의 1. 그냥 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5개의 선택지 중 정답이 하나. 오지선다. 니네가 보는 시험이에요. 시험. 오지선다에서 4문제 중 2문제를 임의로 선택한다. 임의로. 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찍는다라는 얘기야. 찍는다. 찍었을 때 4문제 중 2문제를 맞힐 확률은 이라고 그랬어. 근데 맞힐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이에요. 한 문제당 맞힐 확률이 5분의 1. 4문제 중 2문제를 맞힐 확률은 4C2 맞힐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문제 중 2문제를 맞힐 확률 625분의 64, 24, 96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확률이에요. 좋아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1개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치? 우리가 전까지는 이제 다시 넣지 않고 그냥 빼고 난 다음에 조건부 확률들을 구했는데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섞으면 확률이 그대로죠.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린 복원이라고 하는데 복원. 다시 넣는다. 이거는 복원이에요. 복원. 복원을 하면 독립사건이 됩니다. 독립사건이. 복원을 하면. 비복원을 하면 영향을 주지. 너가 당첨 뽑으면 영향을 주겠죠. 5번 했는데
검은 공이 3번. 5번 중에서 검은 공이 3번 나와야 돼.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3번. 4분의 3이 몇 번? 2번. 5번 중에서 3번 검은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요거를 또 계산을 또 열심히 하시면 얼마가 나와? 1024. 1024분의 10, 90, 512분의 45. 검은 공이 3번 나올 확률 이렇게. 자, 아까 움직였던 거 그죠? 아까는 앞뒤로만 움직였는데 요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X축 또는 Y축. X축하고 Y축. 아까는 수직선상에서만 지금 앞뒤로만 움직였는데 얘는 Y축으로도 움직인대. 1도는 6이 나오면 1도는 6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위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X좌표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나오면 Y좌표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위로 1만큼. 3,1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1에 도달하려면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잖아. 3분의 1의 확률로. 그럼 어떻게 돼요? 4번 중에서 3번. 4번 중에서 3번. 3분의 1이 3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3분의 2가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2,2가 나오려면 2번씩 나와야 되네. 4번 중에서 2번 오른쪽으로 위로 가려면 3분의 2의 확률도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81분의 8, 81분의 4, 6에 24, 27분의 8, 27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계산 잘 해주시고요.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이 끝났습니다. 2번째 단원까지가 지금 끝났어요. 우리 숙제는 여기까지 82페이지까지.